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적 생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원하지 않는 끔찍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섭기도 하고 이런 걸 누가 이해해 주겠냐라는 생각에 더 고립되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강박적 생각의 본질을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적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끔찍한 성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실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싫고 힘듭니다. 이런 걸 누가 치료를 해주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기도 하다 보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더 고립이 되어서 치료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박적 생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적 강박을 겪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적으로는 전혀 물러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성적으로 금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목사하셔서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용이 안 된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와 같이 성적인 자유도가 너무 낮은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대수롭지 않기에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격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공격성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격성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도 아무런 정신적 동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기에 괜찮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오히려 반대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하다 보니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한 것입니다.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범위가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생각을 했다라고 마치 내가 범죄자나 죄인이 된 것처럼 나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박하고 과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내 판단이 너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을 금지해서 생기는 증상이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적 생각이나 불안한 감정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끔찍한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불안하더라도 그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현실에 있는 나라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은 강박적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훼손시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제도 안 생깁니다. 이 생각을 계속 많이 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해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절대로 느끼고 싶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경험은 있지만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라는 존재, 인격, 정체성, 가치관, 상황, 사건과 같은 것들은 강박 증상으로 절대 바뀌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짜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느낌 자체는 진짜지만 그 느낌이 있는 것과 현실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불안한 일이 없기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놀이기구를 타며 정말로 죽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짜이고 속는 겁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무섭고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은 영화일 뿐입니다. 요즘은 AR 안경을 끼고 가상세계를 경험하면 정말로 진짜 같은 느낌은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현실은 아닙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정말로 리얼하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닙니다.
이처럼 느낌 자체는 진짜로 느껴지겠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면에서 가짜이고 속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실제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현실이 아니지만 우리는 완전히 실제인 것처럼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상상을 통해 실제가 아니라도 실제처럼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박 증상 역시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 영화를 볼 때 완전히 몰입하면 공포를 실제처럼 경험하곤 합니다. 강박증은 마찬가지로 내 뇌에서 어떤 영상을 쏘고 있고 그 영상에 과몰입하여 실제처럼 느끼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에 옆에서 이건 영화일 뿐이잖아 라고 한다면 몰입감이 떨어지고 감정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산통이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인식해서 산통을 깨고 중요성을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 현실은 괜찮다라는 안전지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만약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동 변속이 안 되니 수동으로라도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박적 생각이 정말로 진실일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정답을 체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정답에 따라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혹은 이 정답을 맞추면 100억을 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답을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고민해서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오염 강박이라면 이게 정말로 오염이 되었을까를 질문하고 정답에 따라서 내 목숨과 100억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공격 강박이라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해칠까를 질문하고 정답에 따라서 내 목숨과 100억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생각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그리고 오염이 현실적으로 안 되었다라는 것에, 내가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정답을 체크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거는 정답을 체크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강박증적인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에 체크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고 그 선택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나의 영혼과 양심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의식적인 반응이 진짜라고 속거나 너무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을 믿는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죽기 전으로 가본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끝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사소한 미신적 믿음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죽는 게 죽기보다 싫어야 합니다. 강박적인 느낌이 정말로 죽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느낌보다도 더 무섭고 싫은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평생을 강박적으로 살고 나면 죽기 전에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뿐인 내 인생을 괴롭게 살았다는 것이 한탄스럽고 싫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음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박적으로 인간답지 않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이러한 미신적 믿음이 가짜라는 것에 내 목숨을 베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라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목숨을 경시하거나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망상적 공포이고 현실이 아니라는 믿음에 내 목숨을 베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이기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택하지 않으면 이 증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너무 뻔한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꼭 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강박적 생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금지가 강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둘째, 강박적 생각은 현실에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느낌은 진짜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셋째, 100억을 가정한 질문법으로 의식적인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과 양심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 강박적으로 살다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가짜라는 것에 목숨을 베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깨고 의식적인 반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사고 강박은 상담을 통해 가장 빨리 낫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현실적인 방향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면서 잘 넘어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원리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네요. 이러한 이야기와 원리가 강박증을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박증을 이겨내기 위한 핵심 원리들을 모아서 온라인 심화 과정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꼭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